안녕하세요, 김생활입니다. 해밀턴에서 새로운 쿼츠필드 시계가 나왔다는 거는 그렇게 예상을 벗어나는 소식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필드 시계로 유명한 회사니까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카키필드 쿼츠에는 예상에서 벗어나는 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카키필드 쿼츠의 예상 밖 지점들에 착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카키필드 라인업은 베트남전 미군 필드 시계 디자인의 변주로 나왔습니다. 1960년대 3818로 시작해서 46374로 이어지는 디자인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국군 필드 시계 디자인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통 영국군 디자인은 에비에이션 파이오니어 같은 좀 더 고가의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가장 접근 가능한 가격대 쿼츠 모델에다가 영국군 디자인을 적용한 게 이번 출시의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80년대, 90년대에 나왔던 해밀턴 카키필드 모델들을 되돌아보게 만드는데요. 당시에 나왔던 카탈로그를 보면은 지금처럼 베트남전 시계 디자인만 있는 게 아니라 60년대, 70년대 영국군 필드 시계 디자인도 있었고요. 2차 대전의 미군 시계 디자인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 가운데서 미군 시계, 베트남전 시계 디자인이 가장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베트남전 시계 디자인이 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쿼츠 모델을 영국군 시계 디자인으로 출시를 하면서 다시 디자인을 다변화하려는 걸까? 그런 포석인 걸까?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계에는 80년대 카키필드, 90년대 카키필드가 쓰던 카키라고 써있는 로고를 폰트까지 그대로 해서 되살려놨습니다. 그 시절에 대한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하려는 의도도 다분히 엿보이고요. 알리익스프레스나 오마주 위주 브랜드에서 나오는 비슷비슷한 필드 시계들과 달리 이 시계는 해밀턴의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다는 선언 같아서 또 반가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옵션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도 이번 출시의 특징입니다. 색상 옵션을 보면은 블랙의 그린 인덱스, 블랙의 빈티지 크림 인덱스, 블루의 화이트 인덱스, 화이트의 빈티지 인덱스로 처음부터 다양하게 나옵니다. 사이즈도 38mm랑 33mm 두 가지로 선보이는데요. 총 8가지 옵션이나 됩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손목이 굵든 가늘든 해밀턴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필드 시계 사려면은 우리 안에서 골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은 굉장히 다양한 옵션인데요. 사실 80년대 90년대에는 카키필드가 33mm로도 나오고 36mm로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33mm에 손을 댄 건데요. 원조 미국군 필드 시계 사이즈가 33 요 정도거든요. 영국군 디자인을 쓰면서 33mm로 간 게 좀 특이한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이즈를 아예 처음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33mm 모델부터 보시면은 러그를 길게 잡아서 또 덩치가 큰 사람이 차도 그렇게까지 어색해 보이지 않게 만든 게 특징적입니다. 러그 트러그가 40.7mm니까 러그가 굉장히 긴 전통적인 필드 시계의 비례감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쿼츠의 이점을 살려서 두께는 7.6mm로 슬림하고요. 러그 폭은 18mm에 무게는 스트랩 합쳐서 43.5g입니다. 그러니까 차고 있으면은 손목 위에서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아주 작고 아담한 시계, 가벼운 시계라고 할 수 있고요. 38mm, 이번엔 러그 트러그를 확 줄였습니다. 러그 트러그가 45.6mm로 카키필드 메커니컬에 비해서 1.7mm가 짧아졌습니다. 최근에 해밀턴은 이렇게 러그가 긴 거에 대한 커뮤니티의 민감한 반응을 팔로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러그 길이를 이렇게 새로 나오는 모델에서는 다소 조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두께는 33mm 모델보다는 다소 키운 8.3mm고요. 여전히 얕습니다. 러그 폭은 20mm에 무게는 57.7g입니다. 부담 없는 사이즈에 얇고 가벼운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시계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도 좀 묘한 구석이 있는데요. 해밀턴에 따르면은 카키필드 쿼츠는 60년대 후반에 영국 정부가 비군사 부문에 보급했던 GS 모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GS 모델을 원조라고 찍는 것에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밀리터리 오리지널, 그러니까 빈티지 시장에서 같은 디자인을 쓰면서 더 유명한 시계가 있습니다. 영국 공군이 쓰던 6B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영국군 파일럿 시계 디자인이라고 했으면 이번 모델이 더 주목을 받고 인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GS를 원작이라고 했을까? 그게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영국군 파일럿 시계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다른 모델이 있으니까, 카키 에이비에이션 파이오니어 모델이 있으니까 이거랑 선명하게 구분을 짓기 위해서 필드 시계인 GS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이렇게 예상 밖의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 새로운 출시인데, 뻔한 듯하면서 뻔한 시계가 아닌데 가격은 57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84만 원의 카키필드 메커니컬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쿼츠 무브먼트인 거 말고는 다운그레이드의 흔적이 없다는 게 또 특징적입니다. 완전히 같은 공장에서 같은 품질 기준을 갖고 만든 시계로 보이고요. 케이스의 샌드블라스트의 촘촘함도 달라지지 않았고, 다이얼의 해상도, 특히 프린트나 인덱스의 깨끗함,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좋습니다. 여기다가 수동 무브먼트를 다시 채워가지고 84만 원을 부른다고 해도 저항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카키필드 메커니컬이랑 품질은 똑같다고 느껴집니다. 케이스야 뭐 퀄리티가 좋아봤자 나빠봤자 뭐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할 게 크게 없는데요. 방수 성능도 약간 아쉬운 50m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다이얼의 퀄리티입니다. 여기서는 대기업의 힘이 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50만 원보다 더 낮은 수준의 가격대에서 스위스 무브먼트 쓰고 방수 성능도 더 높고 좀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것 같은 필드식의 경쟁자들은 사실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해밀턴과 비교했을 때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다이얼의 퀄리티입니다. 50만 원대 쿼츠 시계가 확대해서 이렇게 인덱스가 삐져나오는 곳 없이, 번지는 데 없이 깨끗하게 프린트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대기업의 힘이고 퀄리티 관리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리가 바뀌긴 했습니다. 메커니컬에는 더블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갔잖아요. 여기에는 평면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무반사 처리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에요. 근데 카키필드 메커니컬은 곡면이어서 굉장히 번쩍거리죠. 빛이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비치니까 번쩍거리는 데 반해서 얘는 평면이라서 덜 반짝거리고 덜 뿌옇게 느껴집니다. 대신에 돔형이 아니라서 빈티지 바이브는 좀 약해졌다는 게 또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쿼츠도 무브먼트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스와치 그룹 브랜드니까 에타의 F06.105라는 무브먼트가 들어가는데 정확도가 특별하게 높다거나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소모되어 갈 때 초침이 한꺼번에 서너 칸씩 움직이면서 엔드 오브 라이프 표시 기능, 이런 거는 있긴 합니다만은 초침을 움직이는 힘, 토크가 커서 무거운 초침을 올릴 수 있는 무브먼트로 스와치 그룹 브랜드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무브먼트다.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고요. 배터리 교체 주기는 한 5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장고장 없고 큰 말썽 없는 무브먼트니까 필드 시계에 들어갈 만한 그런 쿼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얼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요? 12시 방향의 삼각형 인덱스랑 끝이 닫혀있는 철도 챕터링 덕분에 60년대 말에 영국 정부 GS 필드 시계를 연상을 시킵니다. 하지만은 완전히 똑같은 재현을 노리는 건 아닙니다. 시분 초침이 특히 다른데요. 원작은 소드형이었는데 이번에는 주사기 형태, 시린지형으로 카키필드 메커니컬 세팅과 같습니다. 로고는 예전과 같은데요. 회사 이름은 기울어진 이탈릭이 아니라 요즘 쓰는 폰트로 썼습니다. 숫자 폰트도 똑같지 않죠. 좀 더 정돈되고 현대화된 느낌이고 빈티지 바이브는 확실히 없고 좀 더 읽기 좋아진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카키필드의 재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교해보면 그것도 완전히 똑같지 않아요. 숫자 인덱스의 폰트도 다르고. 자, 그러면은 다이얼이 33mm, 38mm 있는데 이게 비례가 다르지 않고 똑같을까? 그것도 궁금하실 텐데 특히 시분 초침의 상대적인 크기를 다르게 조정을 했는데요. 33mm는 작은 시계니까 오히려 시분 초침을 두껍고 꽉 차게 만들었습니다. 분침과 초침이 챕터링 끝까지 가서 닿는 걸 보실 수 있죠. 반면에 38mm는 시분 초침을 더 가늘고 짧게 뽑아서 분침과 초침이 다이얼 끝까지 닿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긴 한데 일본 시계 회사들이 쓰는 트릭을 따라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초침이 눈금에 정확히 안 맞는다는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눈금이 잘 맞는 편인 작은 사이즈의 시계는 초침을 길게 뽑아가지고 눈금에 아예 닿도록 하고, 초침을 눈금에 정확하게 맞추기 힘든 앞에서 조금만 오차가 나도 뒤에서는 되게 크게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38mm는 초침을 다소 짧게 잡아서 눈금에서 어긋나도 육안으로는 잘 눈에 띄지 않게
손을 본 게 아닐까 저는 추정해 봅니다. 케이스백을 보시면 특별한 터치가 없어요. 여기도 막 군용시계 각인 따라해가지고 뭘 새기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냥 해밀턴의 로고가 들어간 평범한 케이스백이고요. 그래도 좀 칭찬해줄 만한 면이 칫솔은 보면은 쿼츠 시계인데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열지 않고 남이 열거나 집에서 사용자가 열면은 망가지도록 설계가 돼 있거든요. 해밀턴은 보편적인 스크류인백을 설치를 해놔서 집에서도 도구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필드 시계 컨셉에 맞는 거죠. 나토 스트랩은 얼핏 보기엔 평범한 군용 시계의 나토 스트랩 같은데 은근히 디테일에 대한 주목이 좋은 웰메이드 스트랩입니다. 해지기 좋은 끝부분이랑 버클에 핀이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가죽을 덧대어서 내구도를 높였습니다. 키퍼 부분을 가죽으로 한 게 좀 특이한 점인데요. 나토 스트랩의 색상에 맞게 가죽 키퍼를 매칭을 해가지고 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이상한 점은 보통 이렇게 키퍼가 있으면 하나만 고정하고 하나는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들잖아요. 해밀턴의 나토 스트랩은 가죽 키퍼 두 개가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목이 너무 가늘거나 손목이 너무 굵은 분들은 조금은 키퍼 위치가 자기가 선호하는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상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매트한 검정색 다이얼과 이 크림 인덱스가 조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고, 화이트 필드 시계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근데 화이트 모델에서 제가 좀 아쉬운 거는 화이트 다이얼에 화이트 초침을 해놔가지고 조금은 다른 모델에 비해서 읽기가 시원한 느낌은 아니라는 거. 제일 깔끔한 느낌이 드는 거는 블루 다이얼에 흰색 인덱스를 한 게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좀 더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 쿼츠필드 시계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죠. 경기가 침체된다는 신호가 올 때마다 인기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장르이기도 하고, 마침 해밀턴이 카키필드 쿼츠의 디자인을 정비하지 않은 지 시간이 꽤 지나기도 했습니다. 너무 뻔하게 베트남전 시계 디자인을 재활용한 게 아니라 영국군 시계 디자인을 오랜만에 다시 시도한 것도 좋은 것 같고, 해밀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워치로 가지 않고 아날로그 시계의 매력을 느끼게끔 유혹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놓칠 수 없는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쿼츠 모델을 내준 게 저는 되게 반가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